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북한에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WMD에 자금을 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를 완화할 시점이 됐다는 한국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강력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관 기자는 1일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계속 대량 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유엔과 북한의 이웃나라들과의 외교를 통해 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의 정의용 외교장관은 1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대담회에서도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유예하고 있다며 유인책으로서 제재를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종전선언 등 더 구체적인 조건을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연락통신선을 55일 만에 다시 재가동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결 조건을 달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기싸움 형국 또 무력 증강 활동 정당화 의도라는 분석과 함께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와 군당국은 4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개시 통화가 이뤄지면서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을 복원한 뒤 다시 미한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아 통화에 응하지 않은 지 55일 만에 재가동된 것으로 한국 정부는 관계 복원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통신연락선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남북관계를 수습해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가는데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 측과의 연락통신선을 55일 만에 다시 재가동한 것에 대해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 측의 조건은 곧바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신호가 아니라 대화 재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국면이라면서 북한이 자위권 강화를 명분으로 한 무력 증강 활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파국으로 가지는 않되 여전히 이제 자기들이 그런 공정성 문제에 내세우고 있고 이래서 이제 밀리지는 않겠다. 회담 탁자에는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대화를 위한 힘겨루기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제 필요로 한 군사력 강화 활동을 하겠다. 그런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진정성은 최근 연이어 실시한 신형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 행위 지속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중기준 철회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볼 때 북한이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화보다는 한국으로부터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받고 대북 제재 완화를 둘러싼 미한 공조의 균열을 유도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남한과의 관계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관여 정책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 핵심은 역시 지난 9월부터 본격화한 이중잣대겠죠. 이중잣대라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라.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추동하려는 의도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 할 수 있다면서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북 협상파가 재집권하도록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북 통신선 개통은 남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가는 가교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결국은 남한이 미국과의 어떤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의 어떤 대화의 장을 만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다목적 포석이 아니겠느냐.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위력 강화 명분으로 신형 무기 시험을 이어갈 수 있다면서 북한으로서는 일단 대외적으로 대화를 재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력 강화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4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북한의 특수한 정치 체제를 고려할 때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시다 신임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이라면서 기시다 총리와 긴밀히 협력해 시대의 여러 도전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을 합의하면 북한의 핵포기 압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러 핵 감축 합의는 비확산 문제에서 미국의 신뢰도와 지도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지난달 29일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원에 스티븐 파이퍼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과 함께 올린 공동 기고문입니다. 베라 의원과 파이퍼 연구원은 이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의 핵 감축 합의는 미국의 비확산 자격과 지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감축하는 새로운 합의를 체결하면 북핵 포기를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뤄간 새로운 핵 감축 합의로 북한이 하룻밤 사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 같은 나라들을 압박하고 제재하도록 제3국에 촉구하는 능력을 높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베라 의원과 파이퍼 연구원은 이어 미국과 전 세계 핵무기를 적절한 규모로 조정하는 건 억지력을 강화하고 확산 위험을 줄이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 전쟁 위협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외교와 국방정책의 중요한 도구로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전 세계의 핵무기는 그만큼 미국인도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러 핵 감축 합의가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의 핵무기 개발 동결이나 제한을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합의는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B-21 폭격기 등 핵과 재래식 정력에 대한 광범위한 현대화 요구 사업을 지원하는 데도 추가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러시아가 각국의 배치 핵무기를 1000개로 제한하는 협상을 목표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베라 의원과 파이퍼 연구원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예비 핵탄두와 비전략적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탄두를 포괄하는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미국은 다량의 핵무기를 감축해도 전 세계에서 적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이 같은 제안과는 상반된 견해가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미러 핵 감축 합의는 미국의 역량만 제한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영국이 북한 등 1급 사이버 적대국들에 대한 공세적 사이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새 국가 사이버 사령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월러스 국방장관은 2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1급 사이버 적대국들의 사이버 공격에 공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50억 파운드, 미화 약 68억 달러를 들여 새 국가 사이버 사령부를 영국 북서부 랭카셔 지역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러스 장관은 그러면서 일부 국가들이 인터넷상에서 매일 영국 정부를 상대로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영국은 국제법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를 넘어 적들의 공격적 해킹 도구를 선제적으로 해체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국가 사이버 사령부는 영국 정부 내 기존 사이버 담당 조직인 정보통신본부와 군 사이버 전력 등을 망라해 구성될 예정이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국방 예산 지원 등을 위한 의회 내 협조 연설을 통해 구체적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이규형 전 주중 한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당시 한국 외교부 유엔 과장을 역임했던 이 전 대사는 3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일본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 해도 다른 나라의 영토나 경제력을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일깨워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또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반기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통해 북한의 물자를 지원해왔다면서 두 나라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고 한국 문재인 정부도 대화를 위해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적극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주민의 어려움보다는 통치체제 존속을 위해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국 정부가 제재를 강력히 유지하는 등의 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